자, 지금 주택임대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신 분은 반드시 뭐는 기억해야 된다? 대항력은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좀 전에 했던 거 확인해 봅시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전입신고를 갖추면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 우리 판례는 오전 0시부터다 라고 시간도 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항력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으로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대인, 그리고 세를 사는 사람을 임차인 부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다. 그걸 임대차 계약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라고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자기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병을 보고 지금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새로운 소유자, 신주인이다, 그죠? 새로운 소유자는 왜 집을 샀다 그랬죠?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보고 당신은 갑하고 계약했지 주인인 나하고 계약하지는 않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나가시오. 그러면 임차인이 얼마나 불행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언제 팔릴지 모르고 언제 이사를 나가야 될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를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라 합니다. 자, 그럼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인은 뭐를 해놔야 된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입신고는 안 된다. 좀 전에 줄 것이었지만 다세대 공동주택은 반드시 동호수가 기재돼야 되고, 단독주택은 지번만 기재해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항력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물어볼까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일어나고 갑이 병에게 자기 주택을 매매하였다. 그때 갑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 이래 시험에 나왔어요. O, X. O지, O. 갑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 보증금 누가 반환해야 된다? 병이 반환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대항력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3번 내려오면 전부 이제 판례들입니다. 이때 1번, 갑이 자신의 주택을 지금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 시기는 밑줄 긋습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이 아니고 된 이 길부터이다. 이 길의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이다. 그림으로 그려드릴까요? 자, 여기 집주인이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갑이 아파트 주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파트 주인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이사 왔겠지. 자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집주인이니까 이사를 하고 살고 있다가 을에게 매매할 수 있겠죠. 자, 매매를 하고 내가 1억에 전세 살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이걸 우리는 전세 끼고 팔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집주인으로서 벌써 언제 이사 왔다? 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집주인이었고 지금부터 팔았으니까 세입자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기는 그 집에 언제부터 들어왔고 2년 전부터 지금 살림 살고 있었잖아. 그죠? 언제부터 인정해 준대요? 지금 줄 것이었잖아. 그죠? 이 을에게 팔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언제? 다음 날부터 인정해 주겠다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누가 정했다? 판례가 정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 인정해 준다. 다음 날을 거기 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번. 이번에는 아까 그 질문했던 분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2번.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2년 살기로 했어요. 그럼 2년을 살았는데, 그럼 살았으면 이제 이사 나가야 되겠죠?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요, 주인이. 왜 안 내줄까요? 보증금을 왜 안 내줄까요? 그렇지, 돈이 없어서. 두 번째는
내주기 싫었어. 이런 놈도 있고, 세 번째는 방이 안 빠졌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말 들어봤나요? 내가 보증금 5천에 월세 20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기간이 끝났어. 보증금을 안 내줘. 왜 안 내주는데 하니까 일단 집주인이 돈이 없었어. 두 번째는 내주기 싫었어. 이건 나쁜 놈도 있고, 세 번째는 네가 방 놓고 이사 나가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방이 안 빠졌어. 등등의 원인으로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세입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버틴다. 삽을 들고. 그래, 버틴다. 그래, 버티도 돼.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직장이 발령났다. 그럼 여기서 버티가 있어가 될 문제가 지금 직장이 발령났는데. 느낌 왔습니까? 버틴다.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 버틴다는 말은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안 나간다. 지금 이 말인데. 그래, 안 나가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될 사정이면 그건 또 어떡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겹친다고요. 그래서 지금 잘 봐요.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었다면, 주택이 뭐 팔렸다면 이 말이에요. 팔리거나 경매가 됐거나 어쨌든 넘어갔다 이 말이죠.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이 누구죠?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죠.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 누가 내줘야 된다? 양수인이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판례. 이건 판례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3번입니다.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했던 말을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을이 여러분 친구입니다. 을이 세입자죠. 보증금 1억에 2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경매 넘어간단다. 경매 넘어간단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를 넘어가면 보증금 1억이 지금 흔들흔들 걷고 있으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야, 경매 넘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면 괜찮다. 너는 대항력이 있잖아. 그죠?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증금 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살아라 이래야 돼요. 괜찮다, 대항력이 있잖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하나 물어봐야 됩니까? 이사했는 건 여러분이 알죠? 친구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까 반드시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돼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전입신고도 안 돼 있는데 괜찮다, 대항력이 있잖아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한 푼도 못 받으면 네가 괜찮다 그랬잖아 이런 말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대항력의 개념을 이해하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대항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어요. 자, 1번에 이 아파트에 1번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2번에 이제 을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대항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췄다고. 자, 그러면 2번 대항력을 갖춘 자는 1번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줄 것이었잖아. 다시 3번 봐요.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뭐가 있다면? 선순위에 뭐가 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 세입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야,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대항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부에 너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나 없나를 물어봐야 된다고.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저당권이 있으니까 경매가 됐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럼 저당권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지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됐고, 넘어가면 이제 3번 드디어 우선 변제권 들어옵니다. 자, 이제 대항력을 갖춘 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자가 보증금을 먼저 보호해 주는 제도,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뜻이 뭐죠? 니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받으려면 조건이 뭐다? 대항력은 무조건 갖춰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 법이 출발한다 그랬잖아, 그죠? 대항력을 갖춘 자가 뭐를 찍으면,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할 때는 니부터 먼저 해주겠다. 이게 우선 변제권인데 법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항 요건에다가 방금 적었죠? 뭐를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 시, 경공매 줄거 놓습니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밑줄 걸까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겠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라는 말은 선순위보다는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내 뒤에 들어온 누구보다도 먼저 주겠다. 그를 뭐라 부른다? 우선 변제권. 그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자기는 뭐를 갖춰놓아야 된다?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임차인이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이제 대항력 갖추었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딱 찍으면 자기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무조건 먼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걸 자동으로 알아야 돼. 선순위에는 대항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럼 후순위에 우선하는 것이 확정일자만 딱 찍으면 되는데 갑이 병에게 집을 팝니다. 파는 걸 뭐라 그랬죠? 매매. 그럼 파는 거 세입자가 알 수 있죠? 내 집을 내가 판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세입자가 파는데 가가지고 내가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내부터 먼저 보증금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매매를 할 때 되는 게 아니고 언제만 된다고요? 경매, 공매가 될 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입자가 건방스럽게 집주인이 그냥 집을 파는데 내 확정일자 찍어놨으니까 내 보증금 주고 팔아라. 이런 말은 없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공매 시에만 적용한다.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자, 잡고 이때 2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밑줄 긋습니다. 진정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그죠? 그것까지 줄 거놓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말도 되게 어렵게 하죠.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면 막 어질어질하잖아. 그죠? 그럼 한마디로 갖추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갖추었다. 그 다음 2번 내려가면 발생 시기 1번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 된다. 하나 더. 2번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에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집만 보호되는 것 같죠? 아니고 주택이 있는 땅도 보호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땅만 경매를 진행했을 때도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에는 대지를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흘러가는 지문은 이겁니다. 자, 1월 1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1월 1일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했다. 언제부터? 그 다음날 1월 2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1월 1일 이사하고 1월 2일 전입신고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 두 개가 이루어진 다음날. 그러면 1월 3일부터. 이 말이에요. 대항력을 갖추어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다시 1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때 확정일자도 받았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다? 1월 1일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그날 확정일자도 받았다니까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1월 2일부터. 항상 그랬잖아요.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봐주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항력이 언제다? 1월 2일인데 확정일자 언제 찍었다? 어제 찍어놨잖아. 그러면 요거는 1월 2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럴 수도 있나요? 1월 1일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았어요. 확정일자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있지. 계약서에다가 도장 받으니까 내가 지금 계약서를 썼더라도 한 달 뒤에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두 달 뒤에 이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서에다가 도장 딱 찍으면 확정일자 찍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2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어요. 대항력은 언제부터? 대항력은 2월 2일부터 이사와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자, 확정일자 찍어놨으니까 우선 면제권은 언제부터? 일단 확정일자는 언제 찍었죠? 1월 1일 받아놨잖아. 그죠? 언제부터다? 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찍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그날부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우선 면제권 진행되는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고. 됐죠? 대항력부터 인정하고 확정일자가 들어갑니다. 자, 3번 경매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임차권은 경매가 행해지면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봐요. 자, 주목해 봅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약간 삐딱하게 가버렸는데, 자, 여기 세입자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달 전에 경매가 들어왔어. 이제 아직 기간 몇 달 남았다? 2달 남았는데. 자, 그럼 2달 남았는데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경매로 낙찰이 돼버렸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보증금 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런데 낙찰자가 보증금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금 기간은 2년으로 했는데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고. 그러면 아까 버틴다 그랬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아직도 보증금을 덜 받았으면 계약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경매되었다 그러면 저 낙찰자가 보증금 내주면 자기는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스토리 나오겠죠? 방금 얘기했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계속 이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튕긴다 그런 말 안 해도 돼. 법으로 딱 인정된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은 유지된다 그런 취지. 자, 이제 4번 또 한번 내려가 봅시다. 금융기관의 줄 한번 꺼보십시오. 우선변제권의 성계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 성계 동그라미.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후순위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권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 2, 3년 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전세 대란이 뭔가 하면 내가 전세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2억에 올려달라 그럽니다. 집주인이. 여러분 지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이제 기간 끝나면서 2억에 올려달라.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엄청 부담스럽죠. 2년 살았는데 한 1,000만 원 더 올려주세요. 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 사람 얼마를 더 올려달라고요? 1억을 더 올려달래. 왜? 주변에 전세 물건이 없어. 그죠? 자, 그러면 1억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살겠는데 못 살면 어떻게 된다? 이사 나가야 되겠죠. 2, 3년 전에 전세 대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 1억에 살고 있는 사람이 2억에 갑자기 올려달라 그러면 없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대출 받아야 되겠죠. 이를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래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니까 이자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한 7%쯤 받아. 지금 고정금리가 뭐 1.5%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정금리가 1.5%니 어쩌니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이 받는데 이걸 7%나 받으니까 너무나 높게 받잖아.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받는데 하고 은행에 물어보니까 은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도 돈 1억을 빌려주면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자라도 많이 받아야 위험을 줄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돈 대출을 해준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성계를 받으면 잘못되더라도 은행부터 먼저 돈을 받게 가주면 이자를 낮춰도 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3%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4번 봐요.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성계한다라는 제도예요. 자, 1번 내용 한번 봅시다. 다음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성계하는데 금융기관이 어딥니까? 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쭉 나가죠. 이거 가만히 보면 전부 1금융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은행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옆에다가 적기를 이금융권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금융권은 성계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은행이 1금융권이라고 치면 이금융권이 어딜까요? 신협, 마을금고 이런 거예요. 그 신협, 마을금고에는 성계라는 제도가 없다. 이것도 조금 법이 좀 미흡하죠.
어차피 서민들은 어디를 더 많이 이용한다? 신협이나 마을금고 이용 많이 하죠. 근데 마을금고 등에서는 뭐 성계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 걸 표시해 놔라고요. 이걸 은행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신협, 마을금고, X 정리해 놓으시고 우선 변제권의 성계입니다. 자, 이제 5번 그래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확정일자를 찍어라 이런 말 했는데 확정일자가 뭐냐 하니까 5번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의 정보 제공. 자, 여러분 뭐 대체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1번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어디 가서 받는다? 면, 동, 주민센터. 요새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는 거는 아시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 출장소 또는 지방법원의 등기과에서 뭐 받는다? 확정일자를 딱 찍습니다. 2번 이때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해당 주택의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를 해놓습니다. 요거 확정일자 찍는데 경비 얼마 들까요? 받아봤습니까? 확정일자 찍는데 600원 들어갑니다. 600원. 경비를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뭐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제일 받기 좋은 데가 어디다? 동사무소죠. 어차피 뭐부터 해놔야 된다? 전입신고 해야 되니까. 전입신고 하러 간 김에 뭐 받아놓는다?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개명이 돼가지고 개안 눈을 떠가지고 그래도 새 살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대충 압니다. 근데 그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입자는 무조건 뭐부터 받아놔야 된다. 일단 뭐 이사 들어갔기나 안 들어갔기나 뭐부터 받아놔야 돼. 확정부터 딱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뒤에 누구보다도 들어오는 권리보다도 내가 보증금을 먼저 받는다고. 그죠?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라는 취지.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4번 별표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잘 틀립니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제목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적기를 최우선 변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도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우선 변제를 들었다면 지금부터 출발하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제목을 딱 들어보니까 최우선 변제가 무슨 뜻이죠? 가장 먼저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이 뭔데요? 그러니까 대항력에다가 소액 보증금이어야 된다. 조건을 딱 걸는 거예요. 대항력은 지금 너무너무 설명 많이 했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춘 자가 보증금이 뭐다? 소액 보증금이면 가장 니부터 먼저 해주겠다. 그걸 최우선 변제권이랍니다. 자, 보십시오. 4번에 1번 첫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대항요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갖춘 자가 소액 임차인이면 보증금 중 줄 것입니다.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 물권보다 우선해서 받으니까 담보 물권보다 우선 받으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받으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최우선 변제다. 근데 조건이 뭐다? 소액 임차인이어야 한다. 그죠? 자, 그럼 소액 임차인이 뭡니까? 하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교재 118페이지 소액 임차인의 표 보이십니까? 보증금과 일정액의 보호 범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세월에 따라서 아파트 전세 자금이 자꾸 달라진다는 건 이해하시죠? 옛날에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1억이었으면 지금은 한 3억 좀 안 갔겠어요. 그러니까 세월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표 중에 밑에 표를 봅니다. 2016년 3월 31일 찾았습니까? 자, 옆에다가 현재 이래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2016년 3월 31일부터 현재는 이렇다. 자, 소액보증금이 얼마라고요? 서울특별시는 1억 이하일 때 얼마까지? 3,400까지 최우선 해주겠다. 표 찾아내겠습니까? 자, 불러주십시오. 자, 최우선 변제여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해줘. 근데 서울에서는 얼마? 1억 이하일 때 얼마까지? 3,400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죠?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자, 과밀 수도권, 과밀권역입니다.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분당, 일산, 수원, 안양, 평촌 이런 과밀권역은 소액보증금이 얼마죠? 8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해주겠다. 예? 얼마요? 그렇죠. 내가 뭐라고 읽었는데 그렇게 2,700까지 맞죠? 제가 2천이라고 읽었구나. 자, 서울은 1억일 때 3,400, 과밀권역 8천 이하일 때 2,700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가 어디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거겠죠.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 지역 말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까지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까지는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 자, 이제 이런 숫자가 나타났는데, 자, 이 숫자 다 외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이 숫자를 다 외우는 게 아닌데, 시험에서는 서울 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학생의 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라남도 무주에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절대로 안 내지. 무주에서 10명도 시험 칠동말동한대. 그죠?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건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 이건 알아놔야 시험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또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내 지역이니까 알아놔야 돼. 영업을 할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숫자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하라. 던졌습니다. 서울은 소액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1억 이하일 때 얼마까지? 3,400까지는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 됐습니까? 수도권 과밀권역, 만약에 아파트 전세를 평촌, 일산, 수원에 얻었다. 그러면 8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700까지 해줍니다.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천만 원까지. 이거 빼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어떻게 된다?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1,700까지입니다. 서울 것은 기억하라 그랬죠? 됐고. 본인 외갓집이 어느 동네예요? 구리. 그럼 외갓집 동네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구리는 수도 과밀권역에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까지. 외갓집 동네는 알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본인 외갓집 동네 어디 돼? 서울은 알으니까 빼버리고. 앞에 분 외갓집이 어딥니까? 외갓집. 모포. 자, 그러니까 외갓집 동네 알아야 되잖아. 얼마?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까지. 그 외갓집 동네는 알아놓으셔야 된다니까. 그죠? 시골집을 가르쳐 주려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기억하기 안 났습니까? 목포는 얼마라고요? 여기 세 지역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기타잖아, 기타.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1,700까지 최우선해 줍니다. 외갓집 어디예요? 충주 어딜까요? 찾아봐요. 얼마일 때 얼마까지? 그렇지. 5천일 때 1,700까지 그래 나가는 거예요. 시험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감각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 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1억 이하일 때 얼마까지? 3,400.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는 하루아침에는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천천히 익혀 나가시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나오면 그죠? 반드시 시험에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막 책에 적지 마십시오. 기본서에는 나올 거니까. 옆에다 적어 놓기를 2분의 1 범위라는 말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줍니다. 그 표 위에다 하나 크게 적어 놓으십시오. 2분의 1 범위. 이거는 최우선 변제가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나오면 무조건 묻는 것. 2분의 1 범위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필기하지 말고 이 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항상 최우선 변제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이 주택이 경매 처분됐습니다. 경매로 낙찰이 되기를 1억에 낙찰이 됐어. 자, 근데 1억에 낙찰이 됐는데 이 집에 세입자가 1억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이 경매 처분되었다. 얼마에? 1억에 낙찰이 되었다. 근데 세입자가 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 방금 공부했던 거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 배웠고 다 적어놨잖아, 지금. 답은 얼마? 그렇습니다. 2,500, 2,500까지입니다. 수준이 상당한데. 지금 이런 말 했죠. 서울에서 1억이면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3,400까지 된다고 방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요. 내가 1억에 살고 있는데 얼마까지 나온다고요? 2,500까지 안 나온다고. 그럼 왜 이랬습니까? 하면 방금 했던 거. 얼마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해 준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분의 1이란 말은 1억에 낙찰됐다 그랬죠? 그럼 1억에 2분의 1이면 얼마? 2분의 1이면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두 집을 해주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니까 얼마씩? 2,500, 2,500이 나온다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우죠. 지금 서울에서 1억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3,400만 원을 최우선 받는다 라고 시험에 나오면 X. 무조건 X잖아. 봐요. 1억에 살아도 2,500밖에 안 나오는 거 보고 있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무에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중개업하고 있죠. 여기다가 자 내가 지금 이 집이 낙찰이 돼가지고 1억에 낙찰되었다. 그럼 나 여기 1억에 살고 있는데 나 얼마까지 최우선 받느냐 하면 50% 개공사들 서울은 1억일 때 얼마까지? 3,400이니까 3,400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50% 된다고. 만약에 세를 줄 때 1억에 내가 전세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최우선 면제 받으면 얼마까지 받습니까? 하면 일단은 3,400만 원까지 되지. 무조건 3,400원 됩니다 하면 2,500짜리 놓으면 책임져야 돼 자기가. 그래서 이건 실무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 시험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왜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조건을 2분의 1을 걸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입자를 보호하거나 금융기관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이 경매되었다 그랬죠. 그럼 반드시 1번에 저당권이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국민은행에 뭐 저당이 설정됐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3,400을 해준다라고 돼버리면 자 1억에 사고 있는 사람 3,400 주고 여기도 1억 사고 있는 3,400 그럼 얼마 나갔다? 6,800이 먼저 나가버리면 1번 저당권자가 계산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겠죠. 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은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너는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국민은행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절대로 안 빌려줄 뿐만 아니라 법을 그래 바꿔버리면 지금 나가 있는 돈을 다 대출 회수해야 돼요. 회수를 하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경제가 파산 나버려요. 지금 가계대출이 3조가 넘었다 이런 말 들으셨죠? 아파트 담보대출이 지금 3조가 넘을 만큼 많이 대출이 나가 있는데 갑자기 은행은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다 뭐 해야 됩니까? 회수해야 되겠지. 그럼 회수하니까 돈 갚아주면 되는데 못 갚아주면 전부 뭐 한다? 경매 신청한다고요. 온 나라 경제가 폭삭 내려앉아 버려요. 그래서 국민은행 1번에 있는 국민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분의 1을 딱 떼놓고 2분의 1에서만 최우선을 해준다고. 왜?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 악용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집이 경매되어서 1억에 낙찰되었는데 지금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될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집주인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지금 국민은행에 3개월치 원금도 안 갚았고 이자도 안 갚았어. 그럼 조만간에 요거 경매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다고. 아직까지 경매는 진행이 안 됐지만 그죠? 그럼 집주인이 제일 잘 알잖아. 그죠? 집주인이 방이 4칸이니까 야 친구들아 모여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부 보증금 1억짜리 계약서를 쫙 써가지고 방 4칸에다가 전부 살림 살고 있는 걸로 다 맞추면 다 최우선 3,400씩 다 줘버리면 1번 또 꽝 드는 수도 생겨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우선 면제는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 나간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나가도록 해야 돼. 왜? 금융기관을 보호해 주려고.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끄시가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지금 과밀권역은 최우선 변제 얼마 받습니까? 하면 8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2,700 돼요 하는 사람이 50% 된다고. 무조건 2,700이 아니란 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8천만 원 이하에도 경매가 얼마 될지를 모르잖아 지금 그 주택이. 그래서 경매되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누구보다 먼저 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2분의 1의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최우선 면제는 자기가 이사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을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최우선 면제의 가장 중요한 것 금액도 알아야 되겠지만 금액은 서울 것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외갓집 것 하나 기억해놔요. 기념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서 조금씩 익혀나갈 거예요. 익혀나가는데 이 최우선 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얼마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해준다? 2분의 1의 범위. 이거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면 이제 그 이어지는 단어는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도 굉장히 잘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택임대차 진행합니다. 좀 전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꼼꼼하게 공부하면 상가임대차는 차이 나는 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를 뺏겨서 상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